이규택입니다. 네, 오케이. 네, 이제 시작할게요.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피시하실 때는 조용히 해주십시오. 파이트 몇 초? 파이트 5, 6 불렀어요. 5, 6이요? 5, 6 있습니다. 됐어? 네. 됐어? 예. 스트레이트 하나, 둘, 셋. 갈게요. 하이. 전 국회의원 이규택입니다.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지금 제2의 유교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제 전쟁이고 이념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아니면 종북주사파의 공산주의 체제냐 중체대한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유민주 체제가 승리할 것이냐 종북주사파 공산주의가 체제가 승리할 것이냐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혁명적인 조건을 내세웁니다. 첫째, 자유 우파 단체가 하나로 통합해야 됩니다. 우리가 4년 전 우리 미래통합당 때 그 악몽 같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단일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자유우파가 하나로 통일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 당에 약 50% 이상의 공천 불가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 50%나 7% 이상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돌려줘라. 지구당의 당원들이, 지구당의 국민들이 공천 후보로 뽑을 수 있는 공천 개혁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중앙당이 개입하지 못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못한 오직 당원과 국민들이 공천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공천 개혁을 할 때만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자유민주체제가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계속 가나요? 끊을 거예요. 잠깐만요. 끊을게요. 하나, 둘, 셋. 제가 저기 부탁 좀 드릴게요. 자기 이야기를 짧고 표정을 너무 막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자, 다시 갈게요. 잠시만요. 감독님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예, 돌렸어요. 짧고 메시지를 아주 짧게 예, 돌렸어요. 아주 그 1분 안에 3분 주셨지만 자기 이야기를 정말 그 재미있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겹치지 않게 내용을. 네, 슬라이트 하나, 둘, 셋. 저는 아직 잠깐만요. 제가 사인 드릴게요. 자, 사인 드릴게요. 잠깐만 오디오 체크해요. 네, 체크할게. 아무 말씀이나 부탁드릴게요. 오디오 잠깐만. 네,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 번만요. 네, 하나 둘 셋. 오늘 좋은 날입니다. 살짝만 올려주세요, 마이크를. 예, 그 정도. 네, 예.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시선 여기. 피크 엄청 나가요. 좋은 말씀하시는 하루 되세요. 톤으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시선 가운데입니다. 여기. 예, 예. 말씀하시는 톤으로 한 번만. 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케이, 갈게요. 네, 갈게요. 자, 하이. 저는 의왕시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이영황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나라가 걱정이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또 그 권한은 국민에 의해서 위임되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실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제도에 보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심히 혁신적으로 생각해 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새롭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공천에 있어서
지금 같은 그 하향식 공천이 아니고 상향식 공천으로 밑에서부터 민의에 의해서 공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정당에 추천된 분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또 당선이 돼서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당 지도부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지면 그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대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공천 제도의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선거 제도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분들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저도 먼저 하시죠. 옆으로 좀 덜게. 이거 사이드로 여기 넣어도 되죠? 잠깐만요. 여기 넣어도 되죠? 아니요, 안 네, 돼요. 들어야 돼. 네네. 거의 중앙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천천히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잠시만요. 저희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카메라 여기 보시고. 갈게. 가도 돼? 옆방향으로 갈까요? 어떻게? 네. 오케이, 갈게요. 자, 하나. 준이야. 네. 한번 조용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미동맹 강화 국민운동본부 부총재 이상열입니다. 오는 6월 25일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은 남북한 민족 간의 전쟁이지만 전 세계 160개국 이상 참전한 1, 2차 대전 후 가장 격렬한 국제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북한 공산군이 당시 중공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남북 군사 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을 함으로써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은 6.25 전쟁이 젊은이들에게 잊혀지고 좌파들에 의해 애곡되어져 심지어는 남한에 의한 북침이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6.25 전쟁의 참상과 진실이 자꾸 묻히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우방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한국군 62만여 명과 유엔군 15만여 명 등 77만여 명의 전사 부상 실종되었고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이 10,000명여 명이 넘었습니다. 전쟁 발발 후 73년이 흐른 뒤에도 전쟁의 흔적과 아픔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작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유엔 16개국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하였으며 특히 미국은 가난하고 가장 못 사는 나라 지구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 10대 말부터 20대 초반에 가장 젊은 미국의 희망을 가진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 파병으로 인해서 미국의 약 37,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전사했고 수십만의 유엔 병사들이 현재까지 전쟁 중 부상으로 각 나라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수천 구의 시신은 여전히 병사들의 조국을 가지 못한 채
차가운 이 대한민국 땅에 묻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모든 건강한 남성이면 의무적으로 병력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작고 큰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사고가 나면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외국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자기 부모들과 처자식을 본국에 두고 참전했다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좌파 정부인 문재인 정권 당시 이 대한민국에서는 한미동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북한과 중국만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다 깨지고 한미일 군사동맹도 다 깨졌습니다. 중과 종북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오직 중공의 굴종으로 머리를 숙여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으로 개우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고 한미동맹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이제 끝내. 끝내주십시오.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6.25 전쟁 73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냉철히 다시 돌아보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도해 나갈 수 있는 국가 비전을 제시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판치는 나라, 종중 좌파들이 들끓는 나라가 되면 결국 대한민국은 망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동맹이 살아있는 나라, 자유대한민국이 이제 시장경제를 중심하고 전 세계에 가치 동맹을 선도함으로써 앞으로 세계 앞에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갈게. 바로. 앵글 안 바꾸고 바로 갈게.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자, 평소에 말하시는 것처럼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박태우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갈게요. 자, 선발 간다. 하이.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자유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전 세계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동포 시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시 신냉전 구도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그러한 모모한 전체주의적인 군사 모험주의가 다시 세계 평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25도 알고 보면은 냉전 시대에 그렇게 공산주의 세력이 전 세계를 적화하려는 의도에서 빚어진 역사의 참사였고, 이것을 막으려고 전 세계 자유진영이 유엔국을 중심으로 이곳에 와서 국군 전사자와 함께 많은 희생을 이루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해서 롤콜 행사를 통해서 전 세계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뜻과 아픔을 기리는 행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6.25를 맞아서 호국 보훈의 달에 전 세계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분들의 넋을 다시 살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체제의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자유주의 노선이 승리하는 그런 위대한 값진 희생의 정신이 다시 이 땅에서 숨쉬는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그분들의 정신을 기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에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역사를 해석하는 두 개의 부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면서 아직도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속에서 분단국가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6.25 때 전사하신 이분들의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를 바로잡고 체제전쟁에서 승리해서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위대한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시민과 전 세계의 자유시민이 이 롤콜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키는 좀. 잠시만요. 마이크 살짝 아래. 네네. 아무 말씀이나 한번. 시작할까요? 네, 아니 평소시 마이크 테스트 좀. 네, 어떻게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일단은 강남구에서 왔고요. 네. 괜찮아? 저희 아버지가 유교 유공자세요. 괜찮아? 자, 요 앵글만 맞추고 바로 갈게요. 목소리가 잘 들릴까요? 네.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여기에요? 네. 아니, 저희 잘 들려요. 네. 평소대로 그냥 말씀하시듯 하시면 됩니다. 갈게요. 갈게요. 저희 아버지는 유교 참전 용사십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만 하면 제가 좀 눈물이 나는데 다부동 전투를 참전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시대에는 뭐 국가를 지키겠다는 사명, 애국심보다가는 전쟁이 났으니까 전쟁터에 나라의 부르심으로 인해 나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 신분이 경찰이셨습니다. 경찰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야 됐고 그 3년의 전쟁 동안 처참한 사건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감독님한테 전해줬지만은 저희가 워낙 오래 듣고 살아서 그 상황을 코미디처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 아버지는 말씀을 거의 잃으셨습니다. 과거 전쟁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먼 산을 쳐다보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 처참한 그 3년을 겪으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동료의 시체와 무덤을 타넘으면서 지킨 이 자유입니다. 저희는 요즘에 MZ 세대들이 고생을 모르고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제가 어렸을 때 상위 용사라고 있었어요. 6.25 참전 용사들이 팔이 없어서 갈고리를 차고 다리가 없어서 목발을 짚고 국가에서 돌봐주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서 그들이 구걸을 하면서 연명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된 만큼 불쌍한 이웃도 돌볼 수 있고 유공자들도 돌볼 수 있고 우리가 이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전 세계적인 러우저를 또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게 우리나라는 유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단 국가입니다.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을 저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이 상황을 같이 느끼고 그리고 평화를 같이 주장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의 참혹한 아픔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전쟁에 참여를 해서 자유를 지키신 그 용사분들,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도 기려야 되지만 살아계신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타국에 와서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도와드리러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저는 전 MBC 공정방송 노조 위원장 이순임입니다. 네, 바로 갈게요. 저는 10여 년 전에 터키 여행을 했습니다. 터키가 지금은 티르키예로 이름이 국가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터키라고 했는데 좀 이번에 터키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터키를 여행하는 중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형제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티르키예라고 얘기를 한 적이 아니 터키를 그렇게 형제의 나라로까지 얘기를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근데 터키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터키가
이 유엔군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6.25 때 참전을 했습니다. 그때 터키군이 한 2만 명이 넘게 한국에 참전을 했고 그 젊은이들이 보니까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에 이어서 4번째로 많은 그 군인이 터키군이 대한민국 6.25 때 참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굉장히 그 북한과 치열하게 싸우던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싸웠고 그뿐만 아니라 터키에서 또 그 당시에 전쟁 고아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이 전쟁 고아들을 수용해서 고아원까지 만들어서 고아들까지 양육하고 이런 진짜 터키에서 굉장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전투뿐만 아니라 전쟁 고아까지 그렇게 돌보는 그렇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굉장히 터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보니까 터키 군은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 상황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때 참전했던 군인들은 이미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집마다 터키 국기와 한국 태극기를 딱 번갈아 자기 집에 두고 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터키군이었지만 유엔군으로 이제 한국에 참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터키에서 더 이제 예를 든다면 그 터키군 중에 한 군인이 한국에서 고아를 굉장히 열심히 돌보다가 귀국을 했는데 그 고아 이름을 아일라라고 이제 한국 여자 고아였는데 아일라라는 이름으로 돌보다가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 터키 군인이 이 아일라를 만나기 위해서 수소문을 해서 드디어 그 아일라라는 여성을 만났는데 이 한국에 있는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으로 또 방문을 해서 그냥 지금 벌써 73년이 되었는데 70여 년 만에 한국 여성 아일라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그 제목이 아일라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예가 바로 터키군이 유엔군이 돼서 한국전에 참전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지금 전쟁 기념관인데 우리가 전쟁 기념관 쭉 지금 보면 16개 국가가 좀 옆으로 쫙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국전에 이제 유엔군들이 참석을 해서 그때에 어쨌든 우리를 굉장히 도와줬던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거의 알지도 못하던 이런 상황에서 세계에서 16개 군대가 한국을 도와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의 지원을 받던 이런 국가였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를 도와주는 이런 국가로 바뀌었고 이를 기념해서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에 유엔 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정해서 이제 유엔군들에게 유엔 참전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쟁 기념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려웠을 때에 6.25 전쟁 때 도와주신 그 유엔 군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요. 장소를 공개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엄청 이게 선생님 편집이 되죠? 장소를 공개 안 해줬고 잠시만요. 어디서 오셨어요? 내리고 마이크를 조금 아니 마이크를 거기까지. 네네네.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왔냐고요? 네. 소속. 저는 그러면 중앙당의 사회복지분과 위원장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였어요? 네네네네. 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로컬 문화제에 초대해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사회복지국가 위원장 전인자입니다. 오늘 벌써 저희가 이제 정권 교체가 된 지 한 1년 2개월이 됐고요. 총선에 앞서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선이 한 30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힘들어서 이렇게 정권을 교체해서 왔는데 총선만이 정말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는 기존에 있는 의원님들을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한 5성급 이상은 조금 그 공천 주는 게 좀 배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가 여성이 30% 이상이 저희가 좀 당에 좀 가입을 아니 그래도 돼야만이 좀 편안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총선에서 진다라 했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나 정말 힘들게 이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방선거에서는 그래도 잘 이끌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정말 총선에 이겨서 우리가 5년 동안 5년 임기에 정말 잘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립니다. 여성 정치인들을 한 30% 이상 비례를 주시고 5선 이상급의 의원님들은 공천 주는 거에 좀 배제를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담배 먼저 하시죠. 같이 오셨죠? 같이 오셨죠? 아니요, 저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저는 원광대학교 교수 이주천입니다. 갈게요. 네, 갈게요. 자, 하이. 네, 반갑습니다. 이주천입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75주년이 되죠, 건국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70년 만에 이루어낸 전 세계적인 세계사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2002년도 효성인 미선지 장갑차 사건, 그 다음에 2008년 광우병 사건, 그 다음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세월호를 빙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해서 소위 그 촛불 난동 세력이 바로 하는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년은 촛불 세력에 촛불을 짓뭉개버리는 담뱃불 뭉개듯이 짓뭉개버리는 촛불 세력 뭉개기 원년을 저는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촛불의 배후에는 북한, 중공, 남한의 종북, 좌익, 주사파 여러 세력들이 얽혀 있어서 이 세력들은 87체제 하에 소위 민주화 운동, 민주화 세력의 가짜 운동권 세력, 민주화 세력의 완장을 차고 3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그 보수 우익의 세력과 공산민주주의로 가려는 그 세력과 치열한 내전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 CIA 보고서도 그렇고 외국의 외신들은 대한민국이 내전 상태다. 이 내전은 조선공산당, 남로당이 수기했던 박헌영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세력들은 이 남로당의 박헌영의 후예들과의 중대한 사상적인, 역사적인 전쟁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저는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촛불 세력을 담뱃불 지지듯이 완전히 뭉개버리고 다시 한번 오늘 여기에 있었던 전쟁 기념관 속에서 그 6.25 전쟁에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던 유엔군이라든가 한국군의 희생을 기리고 또 새로운 역사적인 전쟁 속에서 사상적인 재무장을 함으로써 우리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 여파로 60,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 이것은 5천년 단군 역사에서 최초로 경제적인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모른 채 그냥 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이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앞장을 서서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젊은 20대, 30대 세대에게 많은 그 유산과 정신적인 그 투혼을 물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한 먹고 싶다고 손가락을 보면 무슨 이겼다고 말도 못하는 네, 여기 보실게요. 여기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마이크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 말씀이나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마이크 테스트 좀 하려고. 아,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정효입니다. 네, 갈게요. 자, 제발 하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을 공직자로서 그리고 공직을 마친 다음에는 대학 교수로서 그리고 짧은 대학 강단의 생활을 끝내고는 한 6여 년 동안 시민운동을 해왔던 이정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호국 보훈의 달 6월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으로부터 만 70년 전인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6월 18일에서 6월 19일 사이에 방공포로 선파 그리고 같은 해 7월 27일에 정전협정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까지 좀 잠시만요. 요거 때문에 오늘도 저희 현진 기념관을 찾아주신 관람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시오. 평소 출제당. Ladies and gentlemen, it is now time for the music to close. We sincerely thank you again for visiting our war memorial of Korea. We hope you have a safe trip home. Thank you. 사랑의 마음에 기다립니다. 마다는 보라색으로 오원시 오리만 아직 고생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우리 저번에 평일에 왔을 때 안 했잖아. 나한테 물어보고 수건이었잖아요. 아니, 우리들이 왔을 때 했어. 아, 그때 우리 끝나기 전에. 아니, 끝나기 전에 집에 갔어. 아, 그래? 죄송합니다. 딱 내가 말한 게 똑같이. 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 연이어서 10월 1일에 한미상호 방위 협약을 체결한 이른바 그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70년이라는 그 숫자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70년이면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는 그런 그 말하면 세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70을 승리의 수라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사지에서 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흥남 부두에 모인 30만의 그런 피난민 중 10만 명의 피난민을 흥남에서 거제도로
무사히 배에 태워가지고 생명을 구한 현봉학 그런 박사와 김백일 장군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정말로 나치 독일의 그런 대학살 속에서 1100명의 나치인들을 구한 신들러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호칭이 정말로 무색할이 많지 10만 명을 구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구약 시대에 모세나 아니면은 한국의 신들러라고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에 기초해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아무런 정말 위기나 또 정말 많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역사적인 그러한 뭔가 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1948년 6월 18일에서 1948년 4월 3일에 4.3 사태, 그리고 동년 10월 19일에 여순 반란 사건, 그리고 6.25 전쟁, 그리고 64년 3월부터 64년 8월부터 73년 3월까지 8년 8개월 동안 이루어졌던 베트남 전쟁, 이 모든 것이 사상 전쟁이었습니다. 그 사상 전쟁에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싸워서 승리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는 공천혁명을 통해서 선거혁명을 이루고, 선거혁명을 통해서 정치혁명을 이루는 쾌거를 다시 이루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진 한국으로 가는 최첩경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비 오면 이거 좀 뒤로 나올 것 같은데. 시작할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저는 박진환이라고 합니다. 예, 경상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청소년 철학교육학회 전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일생 동안을 교육계에 몸담았습니다. 저희 선친은 6.25 때 전사하셔서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저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육계에 못 바쳤습니다만은 오늘날의 교육계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원 교사 모임의 조직의 강원 지부장이 간첩 혐의를 받고 고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부형들한테 주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내 자식과 내 손자와 이 딸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그것이 선생님이 간첩이었다. 이 엄청난 사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형들이 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생님 문제뿐만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교과서나 교육 과정이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에 가장 강조되던 것이 애국심 교육인데 이 애국심 교육이 이 지난 정부에 들어서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에 통일 교육을 강조한다고 그러는데 통일 교육이 무슨 나라를 만드는 통일 교육인지 불분명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인지 인민민주주의 통일인지가 불분명해요. 이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교육부에서 내린 지침에 따르면 교과서에 국민 주권이라는 것을 인민 주권으로 바꿔라 이런 지침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말로는 인민이 더 학문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인민이란 말이 이 북한이나 중국이나 중공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쓰고 있는 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인민군이니 뭐 인민학교니 뭐 인민민주주의니 이런 말 다 알고 있는데 교육부는 못 본 채 하고 그걸 붙여서 교과서에 인민이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인간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주적 인간관이라는 말이 소리를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아주 멋있는 말 같은데 이것은 사전을 찾아보면은 주체사상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는 묵살해 왔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중한 6.25 정전 70주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이 교육부 장관의 관람객 여러분, 기념관 관람 시간이 5분 단위로 하는 거 아니야 또 이거? 기념관 통해 안내에 따라 하나하나에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현지 신문을 찾아주신 관람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시오. Ladies and gentlemen, it is now time for the museum to close. We sincerely thank you again for visiting our War Memorial of Korea. We hope you have a safe trip home. Thank you. 사랑과 welcome 기다립니다. 마다는 보라카고 원시정이만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各位来宾，在我的工作将结束之际，再次衷心感谢各位的光临，祝各位平安、长路愉快，谢谢。 안 됐나 본데? 예, 교육부 장관에 호소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호소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 교과서 정책이라든가 교육과정 정책을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항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 총선 승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의 민주주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오랫동안 교육 자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교육부에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끝나고 나서 하나 질문을 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해서 6.25 전쟁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국의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이라는 게 있다. 홍익인간은 널리 이롭게 한다는,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내 편을 갈라서 내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교육 이념이라는 말을 해서 그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그 홍익인간의 이념은 사랑의 교육이고 사랑의 정신입니다. 반대로 그 인민이니 무슨 자주적 인간이니 무슨 이런 얘기들은 계급적인 생각이고 증오의 철학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내년에 그 총선을 위해서라도 모든 학부형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고 이 교육을 바로잡는 일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짧게 하고 저는 그 영어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조금만 이쪽 저기 원 센터로 가시면 되는데. 네.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할게요. 아니, 마이크 너무 붙이시면 안 돼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좀만 더 올려주실래? 그냥 딱 명치 정도. 명치. 네. 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됐어? 네. 네, 갈게요. 갈게지. Today, we gather here to honor and express our deepest appreciation to the brave men and women who served in the Korean War, as well as their families who supported them during those challenging times. It is a privilege to stand before you and pay tribute to their sacrifices, courage,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defend freedom. The Korean War, often referred to as the Forgotten War, holds a significant place in history. It was a conflict that tested the strength of nations and the resilience of individuals. It was a war that demanded tremendous sacrifice from those who fought on the front line and those who waited anxiously at home. And today, we acknowledge their invaluable contributions. To the Korean War veterans, we salute you. You answered the call of duty, leaving behind your loved ones and the comforts of home. You faced unimaginable challenges and witnessed the tragedy of war. In the face of adversity, you exhibited unwavering bravery, selflessness, and honor. Your service and sacrifice have not gone unnoticed, and we are forever grateful for your dedication to upholding freedom and democracy. The legacy of the Korean War veterans lives on, not only in the stories of bravery, but also in the lasting impact they have had on our society. Through their sacrifice, they helped secur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contributions laid the foundation for the prosperous and thriving South Korea we see today. Their unwavering commitment to freedom and justice serves as an inspiration for generations to come. Today, as we pay tribute to these remarkable individuals, let us also recommit ourselves to honoring their legacy. Let us ensure that their sacrifices are never forgotten, and that the lessons learned from their service guide us in our pursuit of peace and justice. To the Korean Wa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we owe you an eternal debt of gratitude. Your courage, resilience, and sacrifice have made an indelible mark on our nation's history. You have shown us the true meaning of bravery, loyalty, and love for one's country. On behalf of a grateful nation, we thank you for your service, and we honor you today and always. May your stories be shared. May your sacrifices be remembered.
and may your legacy inspire future generations to stand up for freedom, justice, and peace. Thank you. 저는 여기서 마치고 가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할게요. 아니, 너 명치 여기.